1인 가구가 자그마치 30%를 넘어서는 혼삶의 시대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공동체가 가장 안전한 모습일까? 여러분의 공동체 안녕하시지요? 활력 넘치는 공동체로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공동체 박사 남영찬입니다. 오늘도 공동체 활력을 기원하는 힘찬 구호로 시작하겠습니다. 으라차차 아싸! 지난 20, 21 2편에 걸쳐서 언컨택트 시대 너 혼자 살래? 라는 주제로 특집을 구성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우리 사회가 사회적 권고를 받아들여 세계적인 코로나 방역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거리두기 등 최근에 일어났던 일련의 현상과 한가위 추석 명절에도 불구하고 벌초나 성묘, 고향 찾기를 자제하자는 모범적인 국민의 행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반면 1인 가구가 자그마치 30%를 넘어서는 혼삶의 시대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공동체가 가장 안전한 모습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통해 가장 작은 리 단위의 뿌리 공동체 역할론을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특집 2탄인 21편에서는 우리의 고향이 급속한 고령화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저출산으로 인해 소멸될 수도 있다는 다소 어두운 전망을 이야기하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 지원사업 진행 시 기존의 보여주기식이나 관주도의 방식을 탈피하여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방식이야말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뿌리 공동체가 될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뿌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팜을 통해 주민의 소득도 높이고 노동력도 절감하며 계획 농업이 가능하다는 부분도 설명드렸습니다. 광역 단위의 농어촌 개발 사업보다 뿌리 공동체 중심의 소규모 알찬 지역 특화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박사 학위 논문을 연구하며 공동체 문제만큼은 상이하달 또는 관주도의 해결 방식이 아닌 주민 주도의 참여형 문제 해결이 정답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공동체 이야기 1편 로제트 마을 이야기 기억나시죠? 수많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영찬 박사가 제시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손쉬운 해결책은 다름 아닌 공동체 문화 개발과 유지라는 점, 이 부분을 저는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혹시 좀 더 공동체 문화에 대해서 아시고자 한다면 남영찬 TV 공동체 이야기 1편을 보시면 해답이 될 겁니다. 많은 선행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동체 문화 개발을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을 공유하려면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같은 마음을 갖고 그리고 같이 행동하고
비슷한 단어의 말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체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고 제 논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체 문화 관련 어젠더로 마음, 행동, 말로 결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아시고 싶으면 2018년 8월 농촌 마을 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 코칭 모형 개발이라는 저의 박사학위 논문을 보시면 됩니다. 물론 공동체 문화라는 어젠더이기에 논문에 근거해서 마음, 행동, 말로 결정하였지 마을 전체 회의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의 사업 방향에 따라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마을 가꾸기라든가 이런 또 다른 어젠더가 정해졌다면 그 안건이나 주제로 해당 어젠더를 정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민 참여, 주민 주도형 문제 해결이라고 하여 어떠한 틀도 없이 주민에게 마냥 맡겨두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주장만 펼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에 공동체 이야기 7편에서처럼 그라운드 룰을 정해야 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과 같은 코치님이 이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그라운드 룰, 즉 우리들만의 원칙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경청과 칭찬에 대해 설명하시면 됩니다. 말하기는 쉽고 듣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희에게 2개의 귀와 1개의 입을 주신 조물주는 2배로 듣고 거기에 절반만 말하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 기억나시죠? 특히 칭찬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사전에 연습도 하고 충분하게 연습을 통해 발표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데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칭찬할 때는 발표자의 눈을 보고 두 손으로 공손하게 지칭하며 행동으로 칭찬하는 방법. 시청자 여러분이 남영찬 TV를 매회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김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매회 똑같은 멘트가 나오죠. 오십니다. 바로 당신 최고. 정말 최고. 이렇게 눈을 보며 두 손으로 지칭하며 행동으로 칭찬하는 게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충분하게 경청을 통해 절대로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등등의 내용을 그라운드 규칙 1에서부터 3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발표 순서가 오면 빼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발표 시간 예를 들어 3분을 꼭 준수하자. 이것이 규칙 4와 규칙 5였던 거 기억나시죠? 혹시라도 잊으셨으면 공동체 이야기 7편을 다시 보시면 급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은 참석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입니다. 좋은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어촌의 고령화된 어르신들의 머릿속에는 숨겨져 있는 작은 도서관이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분들의 경험, 지혜가 숨겨져 있는 그 도서관을 열려면 다름 아닌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뇌에 자극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젠더 관련된 정보를 자꾸 줌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무조건 의견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도서관의 책처럼 그분들로부터 아주 멋진 아이디어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관련 정보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상대방, 즉 고령층인 경우, 젊은 층인 경우 당연히 좀 구분이 되겠죠. 그렇게 상대방을 고려해서 전달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는 훌륭한 자극이 되어 좋은 의견이 마구마구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께 무엇보다도 훌륭한 선물이 되겠죠. 오랫동안 시골에서 살으셨던 어르신들께 무작정 아이디어를 내십시오. 아이디어를 내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디어가 나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제가 최근에 농어촌 관련 사업지를 다니다 보면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종종 봅니다. 다름 아니라 지자체에서는 우리는 이 마을 어르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을 어르신께 여쭙습니다. 어르신,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들으셨어요? 어르신들은 전혀 몰라요. 나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누군가 그 어르신들의 뇌를 열기 위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도서관을 하기 위해서 자극을 줘야 되는데 자극을 전혀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공동체 활력 코치가 돼서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면 사전의 정보를 충분하게 그분들에게 드림으로 해서 그분들의 작은 도서관을 활짝 열도록 그렇게 합시다. 제가 끊임없이 마을 주민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도출해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다름 아닌 그 지역에 투입되는 상당한 비용은 시설로 남는다고 말씀드렸죠. 그 시설의 운영과 관리 책임을 전부 다 마을 주민들이 지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도 지지 않습니다. 저 같은 활력 코치도 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마을 주민들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분들의 아이디어가 참작되지 않으면 자칫 사업으로서 실패하기 쉽다는 겁니다. 오늘도 남영찬 TV를 통해 살펴본 공동체의 지혜가 여러분께 소중한 양식이 되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오늘 다 설명드리지 못한 2단계 콘텐츠 설계 및 개발 단계의 코칭 항목인 전원 발표와 결정 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에 관심이 많으신 여러분께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은 공동체 문제 해결사, 공동체의 히어로, 영웅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최고이십니다. 당신 최고! 정말 최고!